신체활동 지원에서 7. 감염성 질환 예방에 대해서 선생님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감염의 증상. 선생님 감염의 증상에는요.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 감염이 여기저기 감염이 생겼어요.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염증이 생긴 주변에 나타나는 증상은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열감이 나타내죠. 발적, 통증, 부어요. 그 다음에 삼출물 증가.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삼출물 증가. 밑줄자 현감패. 아셨죠? 삼출물이라는 건 뭐냐면 상처에서 나는 진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고시에 호흡기 증상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 인후통이었어요. 그 다음에 비뇨기계 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답이 뭐였냐면 배뇨곤란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요것도 한 번 나오고 저것도 한 번 나오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올 만하죠. 그러면 저 같으면 답을 뭐라고 할 것 같으냐면요. 삼출물 증가로 할 것 같아요. 아셨죠? 선생님 듣기에 생소하시죠? 삼출물. 삼출물이 뭐예요? 상처에서 나는 진물. 그래서 삼출물 증가. 두 번째로요. 호흡기계. 선생님 제가 호흡기계 대표적인 주증상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기침, 가래, 호흡곤란. 그 다음에 호흡기 감염 시에는 인후통. 우리 목감기 걸렸을 때 목 아프시죠? 3. 요로감염. 요로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에는 먼저 국가고시 답은 배뇨곤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준교재에서는 하부 복통, 아랫배나 하부 골반 부위가 통증이 있다. 또는 배뇨통, 배뇨 시 통증이 있고 빈뇨,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요. 야뇨, 밤에도 주무시다가 소변을 보게 되고 급박뇨, 소변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참지를 못해요. 잔뇨감, 소변을 보고 나도 개운하지 못해요. 방광에 소변이 남아 있어서요. 소변색의 변화, 그 다음에 악취가 나는 소변, 요도 분비물, 요도 소양증. 소양증이 뭐예요? 가려움증이죠. 네. 그 다음에 옆구리 통증 등을 볼 수 있다. 자, 감염 시 전신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 얼굴이 벌게진다든지 또는 발열, 열이 난다든지 발진,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등이 있고 빈맥, 맥이 빠릅니다. 밑줄자 현감패 있죠. 만약에 제가 문제를 낸다면요. 다음 중 감염 시 전신 증상으로 오른 것은 전신 증상으로 오른 것은 뭐예요? 빈맥, 맥이 빠르다. 감염이 있으면 열이 나고요. 그러면서 맥이 빨라요. 그 다음에 탈수. 감염 예방 방법. 우리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손 씻기.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 씻기. 그러면 손을 어떻게 씻냐? 흐르는 물에 있죠. 흐르는 미온수에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균 액체 비누 밑줄자. 고체 비누는 세균 감염 우려가 있다. 2. 일회용 수건 등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일회용 수건이나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아야지 되죠. 두 번째로 분비물 처리. 1.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네, 배설물. 저기 소변이나 대변을 만질 때 어때요? 장갑을 착용해야죠. 근데 국가고시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배설물을 만질 때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O예요? X예요? X죠. 있죠. 배설물 만지는데 멸균 장갑까지 사용하는 건 조금 약간 좀 무리수가 있죠. 멸균 장갑이라는 건 수술실에서 쓰는 수술 장갑을 얘기해요. 굉장히 좀 비싸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일회용 장갑이면 돼요. 아셨죠? 예. 2번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따로 배출해야죠. 3.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한다. 4번 대상자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아셨죠? 국가고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대상자의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O예요, X예요? X죠, 선생님. 근데 시험 볼 때 문제를 풀면서 더운 물로 닦고, 그래, 우리 저기 빨래할 때 일단 더운 물에 담가 놓고 좀 이렇게 불리잖아. 이 생각을 하신다니까. 아셨죠? 그런 찌든 때는 세제를 묻혀가지고 더운 물에 담가 놨다가 세탁을 하지만, 선생님 이건 뭐예요? 혈액이나 체액이야. 혈액이나 체액. 그러니까 혈액이나 체액은 더운 물로 먼저 빠르면 어떻게 돼요? 응고가 돼요, 응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이렇게 가셔야지 됩니다. 꼭 아셨죠? 네. 자, 5번.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뭐예요? 꼭 손을 씻는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 밑줄 자. 근데 시험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배설물 처리 후 장갑을 착용하였으면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이러고. 네, X 2000. 자, 3번 흡입 물품 관리. 1번 흡입은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음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음압을 이용해서. 아셨죠? 그래서 압력을 이용해서 기도의 분비물을 제거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흡인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음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흡인. 이렇게. 아셨죠? 네. 그래서 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뭐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이 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흡인병에 이 분비물이 반 이상 차면요, 버리고 씻어서 버리고 또 이렇게 껴놓고 사용해야죠. 3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흡인 튜브가 이 가래가 묻을 거 아니에요. 튜브 안에도 묻고 겉에도 묻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물에 담가서 불려서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어야죠. 4번 냄비에 컵과 카테터를 넣고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이 카테터는 뭐예요?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 후 컵은 자연 건조시키고 카테터는 어디에다 말려요? 그늘에서 말린다. 예, 이렇게 감염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예. 자, 8 복지용구 사용. 복지용구는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1년에 160만 원 선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고시 시험 문제는 복지용구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데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다음 중 대여 품목으로 옳은 것은, 구입 품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대여 품목은 비싸고 크고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 크고 비싸고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을까요? 전동 침대, 그다음에 수동 침대, 경사로, 수동 휠체어, 이동 욕조, 그다음에 배 감지기, 치매 어르신한테 쓰는요, 재활용할 수 있죠. 목욕 리프트. 이렇게 7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 개정판에요, 바뀐 게 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예전에는 대여 품목으로 있었는데 욕창 예방 매트리스만 유일하게 대여 또는 구입 품목으로 갔어요. 이거 포인트죠? 이거 포인트입니다. 있죠? 지금 그동안에는 대여 품목 또는 뭐야? 구입 품목 이렇게 나왔는데 욕창 예방 매트리스만이 유일하게 뭐예요? 대여해도 되고 아예 구입해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좀 꼭
알아두세요. 아셨죠? 다음 중 복지연구에서 대여 및 구입 품목으로 옳은 것은 하면 뭐가 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유일하게 하나예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죠.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그 내구연한 안에는 구입이나 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구입을 했으면은요, 그 내구연한 안에는 재구입이 안 돼. 그 품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구연한이라는 건 하나의 유효기간이에요. 우리도 저기 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품마다. 그랬는데 이 대여 품목에서는요, 내구연한 연한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공단에다가 내구연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을 접수를 시키면 대여료가 50% 감면돼요. 이거는 표준교재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선생님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거를 그냥 대여해서 계속 진행하겠다. 그러면 공단에다가 내구연한 이후에도 계속 쓰겠다라는 그런 서류를 갖다가 접수시키면은요, 복지연구센터 통해서 그러면 대여료가 50%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내구연한에서 1.5배 기간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는 침대가 내구연한이 10년이잖아요. 그러면 15년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폐기 처분해야지 돼. 왜냐면 그 제품이라는 게 사용 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리하게 사용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는 내구연한이라는 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물어본 바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전동 침대는 리모컨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요. 수동 침대에는 크랭크 손잡이가 있죠. 크랭크 손잡이. 자, 경사로. 경사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기 위한 용품이다. 그래서 장애인 차에 휠체어에 어르신을 태운 채로 장애인 그 봉고차를 실을 때 어떻게 돼요? 경사로가 필요한 거죠. 수동 휠체어. 자, 침대나 거실 등에서 편리하게 목욕할 수 있는 이동형 욕조는 이동욕조. 자, 배 감지기. 이거는 배 감지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에 나오듯이 매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X 두 가지가 있어요. 치매 어르신 위해서.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으로 배 감지기.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대여 품목에 속하고요. 목욕 리프트.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목욕을 보조하는 용품 해가지고서는 보통 가정에서는 번거로 와서 잘 안 쓰죠. 차량 목욕에는 목욕 리프트가 있어요. 목욕차에는요. 자, 대여 또는 구입 품목. 욕창 예방 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구입 물품. 구입 물품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동 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용 보행기, 목욕 의자, 욕창 예방 방석, 지팡이, 간이 변기, 안전 손잡이, 체위 변환 용구, 미끄럼 방지 매트, 요실금 팬티. 그래서 요실금 팬티가 18년도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은 게 요실금 팬티가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입 품목에도 내구연한이 있죠. 이 내구연한 안에는 재구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셨죠? 예. 그래서 지팡이를 구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팡이 잊어버렸습니다. 베란다에 놨더니 누가 가져갔나 봐요. 그러고서는 재구입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네, 잊어버려 분실했다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지팡이가 부러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걸 사진 찍어서 사유서랑 함께 청구를 하면은요, 재구입이 돼요. 그거는 이거는 AS를 맡겼는데 AS가 안 된다. 이건 재구입이 돼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내구연한 안에는 안 된다는 것. 자, 하나씩 볼까요?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은 이동변기. 화장실까지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 하지만 서거나 서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동변기. 자, 선생님 그럼 간이변기를 먼저 볼게요. 간이변기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간이변기는 서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침대 밖에 서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사용하는 간이변기 이렇게 가고요. 자, 성인용 보행기.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이다. 그래서 성인용 보행기에는 실버카드 들어가 있어요. 실버카. 목욕의자. 불편한 대상자를 목욕시키거나 머리 감길 때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앉는 의자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요. 의자에 앉혀가지고 목욕시키는 거고요. 욕창 예방 방석.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때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 방석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 있고요.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 도구. 그래서 일자형 지팡이, 4발 지팡이가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먼저 선정을 하셔야지 돼요. 한 번에 저는 일자형 하고요. 그 다음에 4발 지팡이랑 같이 할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셔야지 돼요. 자, 안전손잡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그래서 안전손잡이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장애인 화장실 가면은 안전손잡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 집에 안전손잡이를 벽에다 이렇게 부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기에다가 안전손잡이를 부착을 해줘서 변기에 앉고 일어날 때 안전손잡이를 잡고 지지하고 일어나도록. 체위-변환 용구.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세와 위치를 변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 용구. 그래서 체위-변환 시키고 등 밑에 이렇게 지지해주는 라텍스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쿠션식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좋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용품이라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액, 미끄럼 방지 양말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요실금 팬티. 일회용이 아니고요.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 형태의 제품이에요. 자, 복지용구 사용 시 주의사항. 그래서 그동안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아니면 많이 나와요. 2문제 정도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나와요? 대여 품목은, 구입 품목은 이거는 우선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지 돼.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여 및 구입 품목은 뭐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다. 이거 꼭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중간 좀 이거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좀 살짝 거론을 했어요. 그거 정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평평한 지면에 접어서 잠금장치를 잠가서 보관한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관하라 그랬어요? 접어서 잠가서 어떻게든 평평한 지면에. 휠체어는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바퀴가 달려 있는 물건을 경사로에다가 보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평한 지면에. 2번, 경사로를 내려가거나 미끄러운 길을 갈 때는 2단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3번,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밑줄자 현관패. 휠체어에서 잠금장치와 연관성이 있는 부위는 하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휠체어 타이어. 그래서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 있고 1. 손잡이, 2. 팔걸이, 3. 타이어. 여기서 부위마다 번호를 매겨서 잠금장치와 연관이 많은 데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타이어. 그래서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가 너무 빵빵해도 어떻게 돼요? 지면하고 이 흡착력이 없어서 탕탕 튀잖아요. 근데 너무 또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봐요. 그러면 잘 굴러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0.5cm 정도 들어가는 이 공기압이 좋다. 2번, 전동 침대는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침대죠. 수동 침대는 크랭크 손잡이가 의해서 조절하는 것. 그래서 1. 대상자가 침대 위에 있을 때는 항상 뭐예요? 침대 난간을 올려줘라. 아셨죠? 자, 2번. 침대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강제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침대를 이동할 때는 네 바퀴의 잠금 장치를 풀어야죠. 그렇죠? 예. 3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침대를 가장 낮은 위치로 오도록 한다. 침대 높이를 갖다가 조절해서 낮은 높이로 내려놓는다. 4번.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에 올라가거나 내려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5번. 크랭크 손잡이는 회전 방향으로 표시에 따라 작동해야지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면 올라가는 거고 왼쪽으로 하면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6번. 오른쪽 회전은 등판, 다리판이 올라가고 왼쪽 회전은 뭐예요? 내려간다. 그래서 크랭크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접어놓는다. 손잡이를 접어놓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3. 이동욕조. 이동욕조는 다음 중 이동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이게 답이었어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하고 욕조를 잡고 일어나거나 앉지 않는다. 3번. 응급사항 발생 시 배수 밸브를 열어 즉시 물을 뺀다. 밑줄자 현관패. 있죠? 배수 밸브를 연다. 지원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다음 중 이동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응급사항 발생 시 공기 밸브를 연다. 그래, 맞아. 밸브 열어야지. 밸브 열어야지. 공기 밸브를 열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있죠. 배수 밸브를 연다. 이렇게 가야지 돼요.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셔야지 되죠. 예, 좀 냄새가 날 것 같죠? 예, 19년도 개정판에 바뀌었습니다. 1. 대여 및 구입 품목이다. 내구 연한은 3년이다. 2번. 손을 대상자의 등과 엉덩이 밑에 넣어 매트리스의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3번. 찜질기 등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있죠. 비닐로 돼 있으니까 고무로. 5번. 이동변기. 이동변기에 대해서도 한번 나왔어요. 네. 1. 대소변 바지. 변기통을 탈부착하여 뜨거운 물로 소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애기들 변기통 보면은 이 변기통이 서랍식으로 뺐다 꼈다 할 수 있잖아요. 이동변기도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변기 한쪽 손잡이만 잡고 일어서지 말아야 한다. 밑줄자. 자, 6. 보행보조차 실버카요. 1번.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이므로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이게 이제 실버카예요. 실버카. 보행보조차 안에 실버카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 이 뒤에도 짐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어르신들이 보행하다 힘들면 앉을 수가 있는 의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담을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잠금 장치가 어디에 있다? 손잡이에 있다. 아셨죠? 잠금 장치가 손잡이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쉬고 멈추고 싶다 그러면 이걸 잠그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잠그면 이게 잠금 장치가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실버카에서 잠금 장치가 있는 부위는 하고 어떻게 돼요? 손잡이가 답이었어요. 아셨어요? 이 손잡이에 잠금 장치가 있다. 밑줄자 현관펜. 어디에 있다고요? 잠금 장치가 손잡이에 있다. 3. 쉴 수 있는 의자와 수납 공간인 바구니가 있다. 있죠. 4. 손과 팔 지지대는 체중 지지 기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실버카에 잠금 장치가 있는 부위는 손잡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지팡이에는 한발 지팡이 작고 간단하고 가볍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는 좋으나 지팡이 중에 가장 안전성이 떨어진다. 한발 지팡이, T자형 지팡이라고 그러죠. 자, 2번 네발 지팡이에서 바닥이 4개로 되어 있는 거. 기저면이 넓어 체중 지지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죠. 3번 지팡이 바닥 끝에 있는 고무가 닳았는지 수시로 확인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8. 자세 변환 연구. 자세 변환 연구에는 시트도 있고 쿠션도 있어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 등에 까는 시트로 마찰이 적은 재료여야지 된다. 쿠션은 너무 딱딱하거나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선생님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연구 내구현안. 내구현안은 10년은 수동침대와 전동침대, 8년은 경사로, 5년은 수동 휠체어, 배 감지기, 이동욕조,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3년은 목욕 리프트, 욕창 예방 매트레스, 욕창 예방 방석, 2년은 지팡이 하나 있죠. 네. 9. 안전관리에 대해서 선생님 오늘 나갈 거예요. 안전관리. 예. 1. 낙상. 낙상 발생 후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119에 전화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예, 기본이죠. 낙상 발생 후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본인이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진정시키고 대상자가 다친 곳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일어나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선생님 낙상은요. 어르신들이 낙상 넘어졌다 이러면은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게 예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낙상 유발의 위험 요인. 그래서 표준교재는 한 페이지에 쫙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저는 신체적 위험 요인, 환경적 위험 요인, 행동적 요인 이렇게 3가지로 분리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신체적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르신 신체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신체적 위험 요인에는 시력이 감소되어 있다, 청력이 감소되어 있다, 근력이 감소되어 있다, 균형 감각이 감소되어 있다, 보행 장애가 있다, 야뇨증, 예. 밤에 주무시다 화장실 가느냐고 깨는 거요. 그다음 빈뇨, 자주 소변 보러 가는 거. 그다음 저혈당, 부정맥,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나면 현기증 나고 어지럽고 이런 것 등의 질환이 있을 때 뭐야? 낙상의 위험이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셨죠. 그다음에 어떠한 약물에 의해서 어떠한 약물, 진정제, 이뇨제, 혈압 강화제 등의 약물에 위한 것이 뭐야? 신체적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적 위험 요인은 뭐냐? 어르신 주변의 환경이 뭐야? 낙상의 위험 요인일 경우 어떤 요인? 부적절한 조명일 때 또는 고정되지 않는 매트, 물기가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바닥 또는 문터, 바닥에 어지러진 물건들 또는 어지러진 전깃줄, 경사가 급한 장소, 난간이 없는 계단, 부적절한 가구 배치, 바퀴 달린 보조기구, 그 다음에 바퀴 달린 탁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환경적 위험 요인이죠. 또 침대 난간을 올리지 않았을 때 이것이 환경적 위험 요인이다. 그러면 행동적 요인에는 뭐가 있냐? 과음을 했다든지 활동량이 너무 저하돼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야? 다리도 약하고 하반신 기능이 부족하다 보니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이 중요한 거야, 선생님. 예방. 낙상 예방 시 주의사항에서 낙상 예방 방법. 계단은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나 미끄럼 방지 장치를 만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낙상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계단에 작은 깔개를 깐다. 선생님 무조건 지문에 작은 깔개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욕실이나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만들고 바닥에 물기를 없앤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거실이나 복도는 문턱은 없앤다. 모든 문턱은 다 없애야지 돼요. 네. 혹시라도 문턱을 없앨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경사도를 설치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바닥에 물기를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한다. 주위의 물건을 최소화하고 전기 코드는 모서리로 고정한다. 이렇게 가야지 돼요. 조명, 손 가까이에 전등 스위치를 두고 야간등을 켜둔다.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스크린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후 한 2, 3시 되면은 이 직사광선 때문에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크린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한다. 실내의 각 방과 통로, 계단, 욕실 등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침대 높이는 뭐야? 최대한도로 낮추는 것이 좋다. 있죠? 그리고 침대 난간은 올려준다. 침대 바퀴는 고정을 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모든 문턱은 다 없앤다. 있죠? 바닥에 물기나 기름은 즉시 닦는다.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밑줄자 현관패.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재난시 화재가 났다라든지 지진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계단을 이용해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요? 이때는 계단을 이용해야지 돼요. 아셨죠? 그랬는데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해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요? 이때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때 달라요. 아셨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재난 시에는 뭐예요? 계단을 이용해야지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구분해 주시고요. 균형 유지와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을 하고 고관절 보호대를 착용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1.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2. 식용유 등 기름 종류를 사용할 때 음식을 할 때 사용해서 음식할 때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 시험 문제 지문에 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3. 성냥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4. 난로 곁에는 물건을 치우고 세탁물 등을 널어놓지 않는다. 5.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힌다. 자, 선생님 봐요. 소화기는 시험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소화기는 정규적으로 장소를 옮겨 놓는다. XX 아셨죠? 그래서 소화기 있는 데는 저희 교육원 같이는 저 출입구 옆에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저 스티커로거나 소화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장소를 옮겨 놓으면 안 돼요. 6. 전기가스, 석유, 전기기구 등이 꺼졌는지 확인한다. 자, 화재 시 대처 방법. 1. 불이야 라고 소리쳐서 주변에 알리고 화재 비상벨을 누른다. 2.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를 활용하여 신속히 끈다.
실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등지고, 예, 소화기 분말을 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을 등지고. 그래서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쥐고 그 다음에 분말을 고루로 쏜다 이렇게 가는 거죠. 3. 옷에 불이 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떻게 돼요? 일단은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려 뒹군다 이렇게 가는 거죠. 4번 불길이 커져 끄기가 어려우면 비상구나 완강기, 그 다음에 경량 칸막이, 실내 대피 공간을 활용하여 세대 밖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경량 칸막이라는 건 아파트 같은 경우 옆집하고에 이런 칸막이가 있는데 비상시에는 그걸 부시고 옆집으로 피난 가야죠. 그렇죠? 다 화재 시 대피 요령 1.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어떻게 하라고요? 계단을 이용한다. 있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야지 돼요. 나도 모르게 나갔는데 엘리베이터가 확 열려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들어가죠. 있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얼른 모든 층을 밑으로 다 눌러야죠. 그래서 문이 열리면 딱 나와야죠.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야죠. 비상구. 2번 아래쪽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3. 불속을 통과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이렇게 가야지 돼요. 4. 방문을 열기 전에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를 확인해야지 돼요. 그래서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나가야지 돼요. 이 문고리가 뜨겁게 달궈졌다는 건 이 문 바로 밖에 화재가 불이 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아셨죠? 예. 5. 불과 연기가 퍼지지 않도록 방을 나간 후 문을 닫아둔다. 있죠. 우리가 저기 막 계단마다 비상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비상문을 닫아야지 화기가 쫓아오질 않지. 있죠. 자, 6.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저기 건물에 있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뒤에 건물을 두고 불난 곳은 내 등에다 대고 어떻게 바람이 부는 쪽에 서 있어야 그래야지 된다 이 얘기야. 바람이 부는 쪽으로. 아셨죠? 그래야 불길이 저쪽으로 가니까는요. 7.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막는다. 8. 연기가 많은 경우에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기어서 이동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9. 야간 화재 시 방향을 알기 어려우면 벽을 짚고 한 방향으로 밖으로 나온다. 벽을 집은 손은 바꾸지 않는다. 있죠. 이게 껌껌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껌껌해요. 그러면은 뭐야? 한 손으로 계속 벽을 이렇게 짚고 가야지 이 손을 놓으면은 방향을 다른 데로 틀을 수가 있죠. 3. 수해와 태풍. 수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었어요. 2.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제 물을 받아둔다. 3. 필요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있죠. 그러니까는 수해로 잠긴다. 집이 잠기면 어떻게 돼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라 이 얘기죠. 이게 시험 문제 지문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전기 차단기를 올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해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냐? 전기랑 가스를 일단 차단해야지 된다. 내린다. 아셨죠? 예. 4번 물이 빠진 후에 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킨다. 5.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에 사용한다. 6. 홍수에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태풍 오기 전에 대비 방법. 1. 대비할 장소를 알아두고 가족들과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해둔다. 있죠. 2. 비상용품을 한 곳에 두고 유효기간 내 물품으로 교체해둔다. 이게 수시로 유효기간을 받아야죠. 3. 자동차 연료를 미리 채워두고 미리 물을 받아둔다. 4. 미리 빗물 바지와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는 청소해둔다. 있죠. 왜냐 하수관이 막히면 범람하잖아요. 5. 논둑과 물꼬를 미리 조정하고 보수해둔다. 6. 해안가의 경우 선박을 미리 결박해둔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 태풍 발생 중에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냐. 1.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집이 지하실이면 어떻게 돼요? 지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지상으로 나와줘야죠. 중요한 물건 가지고. 2번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잠근 후에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머문다. 창문 깨져서 다칠 수 있잖아요. 3번 외출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사항을 확인한다. 4. 가스는 잠가두고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제품도 가급적 쓰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5. 차량 이동 중이면 속도를 줄이고 하천변, 산길,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근처 방파제 옆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런 데가 더 위험하잖아요. 6.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그래서 산에 이제 등산 가면은 빨리 나와야죠. 있죠. 자, 4번 지진 발생 전에 대피 방법. 1. 크고 무겁거나 깨질 수 있는 물건,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뭐예요? 치워야죠. 그 다음에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 등은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3. 응급처치법과 가스,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둔다. 4. 비상약품, 비품, 장비, 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둔다. 5.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와 옆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린다. 이게 키포인트죠. 있죠.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크고 견고한 건물 아래나 옆으로 피난해서 몸을 웅크린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을 미리 알아둔다. 이렇게 가시고요. 선생님 20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 지진 발생 주 대피 방법이에요. 대비 방법. 아셨습니까? 예, 이 내용은 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어왔어요. 1.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얘는 이렇게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잡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흔들리면서 그런 거에 부딪히고 다치게 되잖아요. 2번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3. 건물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있죠.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자, 4번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가방을 올려놓고 건물하고는 멀리 거리를 두고요. 5.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6.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갑니다. 5번 정전. 1.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을 미리 준비해 놔야지 되죠. 2번 전기기기의 과도한 동시 사용은 정전과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별도의 전용 콘센트를 사용한다. 한 곳에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3번 정전이 된 때는 무엇을 확인하라고요? 누전 차단기 있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정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지 되는 것은 누전 차단기. 이게 답이었어요. 4번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을 시간 간격을 두고 플러그에 꽂는다. 이렇게 가고요. 왜? 과전류에 의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5번 냉동식품 중 식품이 얼어있는 상태라면 재냉동하지 말고
고기 등 빛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날 경우에는 버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냉동식품이 많이 녹지 않고 그냥 얼어있는 상태면 다시 냉동해도 돼요. 하지만 많이 녹았거나 색깔이 변하면 뭐예요? 재냉동하지 말고 버려라. 이렇게 가는 거죠. 전기사고 1.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느낌, 소음,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기구는 사용을 중단한다. 밑줄짝 있죠. 전기에서 찌릿한 소리가 난다. 또는 전선이 벗겨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한다. 있죠.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4.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우리가 콘센트 플러그가 뭐야? 2개잖아요. 2개. 그랬는데 3개, 코끼리 코 같이 3개인 게 있죠. 이건 뭐 의료기기에는 3핀 플러그를 사용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있죠. 5번. 콘센트로부터 플러그를 뺄 때는 뭐예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전기 코드, 전기 코드가 뭐야? 전기줄이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플러그를 뺄 때는 그 플러그를 잡고 빼야죠. 6번 습기가 있는 곳에서의 가급적 전기기구 사용을 하지 않는다. 세면대, 욕조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한다. 7. 전기기구의 물품 세척이나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기구를 세척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해야죠. 그렇죠? 8. 전기 쇼크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감전되어서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감전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감전돼 있다 그러면 전기를 차단해 주셔야지 돼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